그러면 뭐 유방암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네. 자, 이제 유방암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방암 이야기 하러 왔습니다. 저. 네. 너무 딴 얘기만 했는데. 제일 기초적으로 유방암 수술을 하신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아픈 부위가 겨드랑이, 가슴, 윗가슴, 아랫가슴 아프시고 여기 갈비뼈 있는 부분 아프시고 그리고 어깨 아프시고 왜 이렇게 아픈가요? 많이 아프죠. 아프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통증이 오는 건가요? 생각보다 안 아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안 아프신 건가요? 안 아프신지를 가만히 뵀더니 정말 조금 떼고 조금 떼신 분일수록 덜 아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떼는 부위가 많다는 거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오시는 거죠? 유방에 대한 모든 것, 유방에 대한 모든 것 얘기를 해봐. 유쌤 오셨네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가 왜 안 아프고 누가 안 아프고. 왜 안 아픈가요? 그러니까 정말 유방을 조금 떼시고 림프절도 정말 또 조금 수술하자마자 그 다음 날도 괜찮고 움직이는 거 괜찮아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겉에서 또 특히 재건하고 오신 분들은 딱 수술 끝나고 나면 변화가 별로 없는데 그 전절제술 하신 분은 본인의 대흉근 근막이 다 너덜너덜하게 약간 뜯겨져 나가신 상황이시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재건, 임플란트 등 재건은 하고 그리고 덮고는 나왔지만 아직은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이 대흉근 그 위쪽으로는. 근데 본인 피부는 절개하신 고기만 상처가 보이고요. 그러네. 그 안쪽에 대흉근 위에 이게 그 근막들은 아직 상처가 있으신 거예요. 왜 이렇게 넓게 불편하시지? 라는 생각을 환자분께서 하실 때 수술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사실 요 위가 빵이 위에 뭔가 이제 치즈가 덮이듯이 뭐 덮여 있다가 뜯겨져 나가면서 껍질이 벗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아물기 전까지는 아프신 게 당연하다. 그래서 아프신 거가 있고요. 이유가 다 아프시면 설명이 다 돼요. 사실 환자분들이 아프신 게. 그러면 앞쪽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림프절 절개하신 분은 또 생각해보면 림프절을 절개하기 위해서 이 소흉근 아래쪽을 푹 파고들어서 나오시잖아요. 소흉근 아래쪽은 피 상처가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위에 있는 소흉근은 안 다친 것처럼 보여도 그 밑은 이미 후벼판 것처럼 있기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그게 또 깊게 후벼팠으니까. 깊게 후벼팠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프신 것들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셨고. 근데 이게 진짜 좋은 말씀인 게 겉에는 우리 너무 당연한 건데 겉에가 멀쩡하니까 이게 안 하다는 거네. 지금 저도 지금 한번 쾅 한 게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를 봤으니까. 네네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 범위를 여기까지예요라고 하면 간혹 대부분 놀라시거든요. 소개가 이렇게 뗀 거예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잖아요. 겉에 보일 때는 하나도 이상이 없고 똑같은데 약간의 피부 절개 안쪽은 이미 그렇게 깊이 넓게 상처가 난 게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를 아시면 이해가 되시고 그 다음에 뒤쪽이 아프시잖아요. 어깨 뒤가. 그분들이 옷을 다 입고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환자분이 옷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근데 같이 거울을 보면은 앞쪽에 이제 당기면 어깨가 이렇게 되세요. 그러니까 수술한 쪽은 어깨가 앞쪽으로. 그래서 뒤쪽은 다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육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어깨를 뒤로 잡아주는 이 위쪽 근육, 승모근, 그다음에 어깨를 이 뒤로 잡아주는 이 롬보이드, 이 벌레근, 극하근 이런 데는 어깨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쪽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계속 지내시다 보니까 뒤로 잡아당기는 근육은 계속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이러고 있을 때보다 더 일을 맨날 같이. 균형이 깨진 거네요. 균형이 그죠? 깨졌으니까. 앞에서 뒤에 균형이 이렇게 딱 있는 건데 한쪽이 무너진 거니까. 그럼 뒤에는 그 자세를 잡아주는 것으로도 이 근육이 일을 많이 하니까 근육통이 생길 수밖에 또 없는. 그래서 또 거기다 신경을 건드렸잖아요. 피부를 뗄 때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인터코스트 브로키얼. 얼마 전에 저희가 그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신경이 떼지면 그 신경이 되살아나면서 그 신경이 분지하는 곳은 다 감각이 또 떨어지시고 남의 살 같고 이상하게 되고 찌릿찌릿하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사실 운동을 그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붙지 않게 만들어라 하면은 우리는 어깨를 건드린 게 아닌 거예요. 어깨 50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흉근은 상처가 나고 그것 때문에 어깨가 돌아가서 있기 때문에 그것의 회복을 위한 운동들을 해야 돼요. 상처가 날 때
상처를 건드리지 않는 운동들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상처가 아무데 상처를 건드리는 운동은 팔의 대흉근에 너무 막 많이 써야 되는 운동들. 우리 중에 그런 것도 아직도 많이 돌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운동 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신 분들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술 후 한 달 이내와 한 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그리고 6개월 이후에 이제 다 달라져요. 정상 회복으로 가는 그때는 모두 다 운동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1, 2, 3 이것보다는 환자가 진짜 자기 속도가 또 다르니까 그 상처가 다 회복이 될 때까지의 운동과 상처는 회복이 됐지만 다시 자세를 잡아주기 위한 운동 그리고 다음에 정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들이 단계별로 좀 달라져야 되고 목적이 좀 달라져야 되죠. 우리가 보통 운동이라 생각하면은 팔을 쫙 뻗고 하는 운동들을 생각하잖아요. 팔을 뻗으면 안 돼요. 팔을 뻗으면 관절을 벌써 이게 관절을 이제 그 지나가는 근육들이 겉에 있는 여러 관절을 통과하는 근육들이 움직여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쫓겨나면 이렇게 해서 팔을 움직이는 것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아, 이거 제가 이러다가 혹시나 맞을까봐 잠깐 비켰습니다. 50견 운동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팔 올리고 막 바꿔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대흉근이 굉장히 자극이 많이 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접어야죠. 접고 어깨 움직임만 해야죠. 어깨 움직임에 이러면은 대흉근이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이 접고 어깨 부위만 움직여주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늦게 출연해서 죄송합니다. 저 너무 배우고 싶은 거 많은데 너무 아쉬워요. 지금 못 들어가지고. 아까 저희 이렇게 대흉근 하면서 팔 이런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유방암 환우분들이 실생활에서 가볍게 할 만한 근데 저는 진짜 어깨뼈 강화해서 어깨 자체에 이 뒤에 어깨를 딱 잡아주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어깨가 이렇게 뒤로 되지 않도록 뒤에서 잡아주는 이 벌레근하고 광배근. 이 근육이 딱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안 잡혀있으면 이 자세가 안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이게 구부러지고 이게 틀어져요. 이렇게요? 전절제술 하시는 분들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환자분이 어깨를 돌리면 전거근이 약해서 어깨가 위로 올려지고 앞으로 숙여져서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면 임핀지가 이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 자세를 유지한 다음에 어깨 움직임이 들어가면 이 회전 근육이 굉장히 편안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모든 유방암 환자들은 요 근육을 그래서 어깨 운동을 등에 조금 힘을 주면서 일부러 어깨를 내리고. 내리고. 이거 필라테스 이런 거 할 때 항상 이렇게 이게 시작인데 유방암 환자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몇 해가 맨날 어깨 말려 있다고 맨날 혼나거든. 그렇죠. 어깨 내려! 스마트본 증후군 거북목 없애는데도 이거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기본으로 되어서 이걸 그냥 맨손이나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침대에 이렇게 엎어지시지 마시고. 항상 앉아있을 때도 이러고 섰을 때도 그렇고 걸었을 때도 그렇고 걸었을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어깨는요? 근데 어깨는 사실은 그게 된 다음에 어깨에서 먼저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은 이 어깨만 아까 돌려셨던 뒤로 올리고 내리고 요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이거 돌리는 것부터요? 돌리는 것부터 이게 먼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뼈를 뒤로 돌리고 내리고 옆으로 하고 요거부터 해서 내가 내 어깨뼈를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부터가 우선 이게 유연성이 첫 번째. 이게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팔부터 움직이면 이건 틀어져요. 그러면 이게 안 된 상황에서 내가 지금 어깨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팔을 돌리면 이게 무리가 돼요. 아프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초기에 너무 과한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내가 2차적 손상들이 안 가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팔을 많이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안 쓰고 그렇죠. 프로준서 이제 이게 얼어있는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기면 또 그걸 풀어내는 게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일상생활 편하게 하시라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일상생활 할 때 생각보다 일상생활 하는 동작들을 제대로 어깨 잡아주고 하면은 이게 무리가 되지 않아요. 내 일상생활은 약간의 그 움직임 자체가 과하게 들어가서 내가 잘못된 자세에서 이거를 충돌이 됐을 때가 무리가 되는 거지 내가 오히려 이 가벼운 자세를 이런 움직임은 하면 할수록 사실은 좋죠. 걷기는 괜찮죠? 그래서 걷기는 무조건 하시라 했더니 걷기를 이러고 걸으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어깨를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깨가 나가셔가지고 그래서 수술하셨어요, 여기를. 근데 저는 걷기만 생각했지. 이거를 근데 그러고 나서 그 경험을 갖고 한강에 가봤더니 한강에서 실제로 걸으시는 분들이 전부 이러고 걷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고. 아, 이게 내가 정말 실수했구나. 그건 그렇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여쭤볼 거는 가슴이 이제 당기고 찌릿하시다는 분들. 근데 이제 이거는 급성기가 아니라 수술 후에 예를 들어서 거의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가 찌릿찌릿하고 당기고 없다가 생기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외과 교수님은 제 발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재건을 했으면 뭐 상처 다 괜찮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안 괜찮은 거잖아요, 사실 증상이 있고. 왜 그런 거죠? 아, 그게 그런 분들 혹시 만약에 만나시면 어깨 뭐 할 때 불편하냐고 하고서 이제 뭐 할 때 불편한지 여쭤보고 거울 앞에 그 동작을 한번 해보게 만드시면 주로 이제 한 2, 3년 있다가 그렇게 갑자기 아파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회전근개 손상이 대부분 많으시거든요. 아, 회전근개가 손상이 되면 여기가 아파요? 예, 이렇게 돌릴 때. 가슴도 아픈가요? 회전근개 손상이 됐을 때? 회전근개 손상 돌릴 때 잘 보면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1, 2년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운동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일도 많이 하시고 뭔가 활동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 사이에 몸은 약해졌고 그 사이에 몸은 이렇게 되셨어요. 겉에서는 안 보여요. 그게 여기 대흉근 단축이나 소흉근 단축 때문에 그 자체 모양이 이렇게 되신 상황에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근데 실제로도 보여요. 뒤에서 이제 양쪽에 이제 이 어깨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림프절 절제를 하신 분들, 전절제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럼 소흉근이 단축되면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운동을 막 이제 하시는 거예요. 운동할 때 올리는 거 10번 이제 풀어주는 운동에서 바깥 10번 그러면은 그 운동이 회전근개에 충돌 증후군이 생겨요. 더 악화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운동하고 뭔가 활동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운동들을 하면 충돌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잘 지내다가 2, 3년 있다가 이제 아파질 때 그때 주로 특징들이 어깨는 안 아프고 여기만 아플 수 있어요? 이렇게 임핀찜이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럼 여기도 만져보면 거기 대흉근 단축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방사선 치료하고 1년 있다가 이게 더 쪼그라들듯이 대흉근 단축은 오히려 앞쪽은 더 쪼그라들고 그다음에 뒤쪽은 더 새로 생기고 모든 분이 다 그렇진 않지만 우선은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기보다는 운동할 때 자세를 봐야 돼요. 실제 어깨 자체가 제대로 된 자세에서 이 충돌이 생기지 않는 운동들을 할 수 있도록 재활의학과를 가야겠네요. 근데 그걸 잘 아시는 또 헬스장에서도 그런 거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운동을 하게 만드는데 그렇지 않은 우리 너무 바쁘고 사실 운동 뭐 집에서 밴드 10번 당겨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실 분들은 집에 그냥 거울 앞에서 우선 내가 그 운동을 할 때 어깨가 어떤지 이게 틀어졌는지 제대로 있는지만 스스로 보셔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운동할 때 운동을 했는데 아프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운동을 할 때 아프면 안 되거든요. 운동할 때 아픈데 이걸 참고 더해서 풀어줘야 돼 이러면은 오히려 악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뭐든지 자기 몸이 아픈 걸 통증을 말하면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반복된 동작을 하면 이제 근육 피로 와서 아프잖아요. 그거랑은 좀 그거랑은 그쵸.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아프잖아요. 그런 근육통하고는 좀 달라요. 1회만 해도. 임핀 한 번만 해도 아픈 거면 그건 잘못된 거네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피로도로 인한 근육통도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아프면 그거는 좀 너무 무리된 동작, 무리된 강도일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난 운동했다 느낌이 드니까. 뭔가 좀 운동해서 생기는 그 통증이 참아야 될 통증인지 그 다음 단계를 가야 될 통증인지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통증인지를 구별하는 게 그 다음 날 일어났을 때 기분 좋게 안 아픈 통증이면은 적절한 이제 스트레스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날도 아프고 그게 계속 유발이 되면 그거는 뭔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정리를 해보면 이제 수술 후에 한 2, 3년 정도가 지나셨는데 갑자기 아프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약해져 있는 근육을 안 좋게 쓰다가 결국 거기에 근육통과
결국 이제 상처들이 상처들로 인해서 그 통증이 생긴 거다. 그게 거의 많은 분들에서 2, 3년 있다가 아프신 분들 중에 이렇게 팔이 아프신 분들 그게 림프 부종의 증상일 때도 있으세요. 림프 정체의 초기 증상. 림프 정체 초기 증상 겨드랑이 약간 묵직한 느낌 나고 손은 붓는 거는 이제 손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붓지만 겨드랑이에서 묵직한 통증이 갑자기 유발이 된다 그러시면 이제 림프 부종 사실 걱정을 이제 워낙에 이제 많이 애들 아셔서 다행히 많이 애들 알고 계신데 제일 이제 걱정하시는 것들은 내가 림프 부종이 생길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림프 부종이 좀 많이 생기시나요? 림프절 많이 뗀 사람. 그냥 정말 네 아니, 그래도 그냥 한번 네. 확인차 말씀드려봤어요. 많이 때릴수록 그죠. 네. 지금까지 이제 증명돼 있는 거는 개수 많이 뗄수록인 것 같고요. 수술 후 방사선 그리고 탁솔 계열의 이제 항암 치료 그리고 고령, 비만, 당뇨 그렇죠. 당뇨도 있죠. 그 정도는 이제 확실히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알려져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림프 부종이라는 게 팔이 붓는 건데 그러니까 붓기 전에 이런 증상은 림프 부종이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초기에 저는 오히려 성형외과에서 림프 수술하시면서 관을 하신 논문을 보면서 놀랐던 게 정말 우리가 림프 부종이라 붓는 거는 이미 관이 망가져서 관에서 기능적으로 하는 게 아닌 피부층과 피하 지방층, 고층에 림프액이 이미 많이 축적이 돼서 섬유화가 되는 조직적 변화가 있을 때를 부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부은 상태. 네네. 그러기 전에 림프관에 림프액이 거류가 돼서 림프가 약간 그 관에 압박감이 있고 압력이 커졌을 때에 있는 증상이 림프 부종이 있기 전에 있는 증상이에요. 그때 압박감이 약간 묵직하다고 느껴요, 환자분이. 팔이 좀 무겁다. 무겁다. 약간 뭔가 무겁다고 어떤 분은 찌릿하다고 표현하시던데 대부분 약간 좀 뭔가 변화가 있는 증상이 붓기 전에 그게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이제 림프관의 오류 때문에 압박감을 느끼는 그때가 사실 이게 망가지기 전의 상태인 거죠. 그럼 그때 딱 잡아내서 치료하면 그때 제대로 잘 드레이니지를 해주고 제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그 림프관에서 그 림프 액 자체가 좀 제대로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하면 그거는 회복 가능한 증상이시니까 그게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 부으셨던 분들은 그래서 압박감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빨리 빼주는 거를 이제 해주고 그 증상은 앞으로도 그분들은 이제 생활해 가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증상을 느끼면 무시하지 말고 가능한 초기부터 스스로 그걸 뺄 수 있는 요령을 좀 무기를 갖고 계시는 거죠.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해야 돼 집중 치료가 필요한 시기도 있지만 초기에 연기일기 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드리는 거, 그 교육을 잘 받게 해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통증보다도 무거운 느낌, 압박감. 근데 그것도 압박감과 무거운 느낌은 또 조금 다른 거고. 환자마다 약간 그걸 느끼는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쨌거나 활동을 하거나 내가 뭔가 무리를 했는데 새로 생긴 이상한 증상이 있다. 증상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뭔가 팔의 불편감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림프절을 다 절제하셨던 분이라면 그때 이거는 림프의 저류 증상이 아닐까라고 한번 의심을 해서 빨리 뺄 수 있는 요령들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저도 근데 솔직히 지금 좀 땡한 게 오늘도 제가 부종 수술 하고 왔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부종 특히 문합 수술을 하시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가벼워진 느낌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요? 네. 좋은 느낌이 증상이면 치료에 대한 효과는 가벼워진 느낌일 수도 있는 건데 오늘 겉보기에 똑같은데 가벼워졌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수술하고 이제 오늘 수술 끝나자마자 이제 바이패스 3개를 했으니까 사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을 수 있는데 가벼운 느낌이 든다라고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림프 부종이 좋은 운동도 하고 나면 가벼운 느낌이 나고요. 제대로 림프 부종 마사지를 하거나 압박을 하고 나면 환자분이 초기 가볍다고 느끼는. 네, 참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림프 부종 마사지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림프 부종이 이제 뭐 그런 초기 증상이든 실제로 생기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어쨌거나 재활약과를 가보셔라 이렇게 하면은 뭘 하나요? 너무 다양하게.
좋은 질문.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 환자들도 많으니까 가야 되냐, 비슷한 얘기 했어. 가서 이런 걸 하니까 꼭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도 좀 아, 있거든요. 그렇죠. 환자분들 가끔 팔 운동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작은 무게로 이렇게 조금씩 하고 팔 안 붙는 거 확인하면 거기서 조금씩 높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저는 아주 좋은 그러니까 또 운동할 때 손부터 운동하는 거. 우리는 모든 운동들이 다 너무 손에 힘을 주고 운동하는 거예요. 막 아령을 잡아도 손에 아령을 잡고, 뭐 밴드를 잡아도 손에 잡고, 손에 계속 손에 힘을 주면서 하는 운동을 별로 또 안 하셨던 분이 운동을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손에 악력에만 힘을 줘요. 같은 아령을 잡는 운동선수들이나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힘을 주거든요. 그쵸. 코랑 같이 이렇게. 네네. 이쪽에 힘을 주는 운동에 대한 운동의 강도와 손에 힘을 주는 운동의 강도가 똑같이 보여도 운동의 강도가 다른데, 만약에 운동의 강도가 내가 심장이 뛰는 것보다 더 많은 강도의 요구당이 올라가면 심장이 빨리 뛰잖아요. 심장이 빨리 뛰면 왜 빨리 뛰냐면 동맥이 공급되기 위해서 빨리 뛰잖아요. 동맥이 공급이 되면 빠져나가는 게 정맥 또는 림프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림프가 힘들구나. 림프가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점진적으로 내 심박동수를 그렇게 올리지 않는 운동일 림프 부종 때 더 중요한 이유가 그럼 막 쿡쿡쿡 뛰게 하지 말아야겠네요. 네네네.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운동이 좋은 운동들, 이제 헬스하는 운동들은 사실 심박도수 높여주고 땀 많이 내고 막 그러니까 림프 부종의 위험이 높거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네요. 그때는 그런 것들은 정말 케바케군요. 네.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운동가 내가 지금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도 다르고 근육도 다르니까 똑같은 운동도 어떤 환자는 붓고 어떤 환자는 안 붓는 이유입니다.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환자분들 질문을 되새겨 보면 막상 환자들이 실생활에서는 나 골프 쳐도 돼요? 수영 바로 해도 돼요? 오늘도 제가 질문 받은 겁니다. 테니스 쳐도 돼요? 네. 중간이 없어요. 내가 아령을 1kg부터 들었어. 2kg부터 들었어. 이게 아니라 나 오늘 내일 테니스 치고 싶어. 테니스 쳐도 돼, 안 쳐도 돼. 그럼 이제 가이드를 제 생각에는 그럼 이거 접목을 하면 테니스를 가볍게 쳐보시다가 팔이 조금이라도 부으면 중단하십시오. 오늘 심지어는 부종이 이미 시작됐어. 1기야. 그래서 이미 부종에서 스타킹 끼고 왔어. 근데 자기는 테니스를 꼭 쳐야겠대. 절대 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드렸거든요. 이런 가이드가 맞을지. 어떤 분들은 우산을 오늘 들었는데 우산 들은 것만으로도 팔이 붓기 시작했다. 그럼 당신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이드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좀 강도가 높은 운동을 바로 접할 때 어떤 식의 가이드를 드리면 될까요? 이게 골프도 원래 치셨던 분이 골프 치는 것하고요. 골프를 새로 배우는 분이 치시는 것도 달라요. 완전 다르죠. 너무 공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운동도 어떤 것이 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되면 나중에 꼭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이 목표가 돼서 우리가 비커가 점점 늘어나듯이 심박동수가 점점 심폐능력이 좋아지듯이 점차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운동을 꼭 하실 수 있다고. 근데 그러면 팔이 좀 무겁다. 붙진 않은데 무겁다. 그러면은 마사지를 하면 팔을 해야 되나요? 겨드랑이를 해야 되나요? 제 얼핏 듣기로 겨드랑이를 해야 된다고 얼핏 듣기는 했는데 그런 그냥 원칙으로 딱 생각하고 이게 왜 그런 겨드랑이부터 하냐면 쓰레기통을 먼저 비워두는 거예요. 여기 림프 부종이 되게 하나를 왜 이게 순서들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걸 비우고 그래야 이제 나오니까 먼저 큰 쓰레기통부터 비우는 거에서 정상적인 것부터 먼저 촉진을 하고 정상적인 대로 림프절을 바꾸고 그 림프절 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치약 짜듯이. 한 가지가 아니네. 이걸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게 피부에서 피부로 가는 게 10cm를 가는 게 막 20cm를 가는 게 아니라 바로 피부에서 바로 바로 옆에 그 정도까지는 옮길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의 마사지의 요령은 피부에서 피부로 가는 피부층에서 가는 그 정도에 대한 효과가 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방암의 림프 부종은 주로 근육 밑이 아니라 근육 위에 있는 얕은 층에 이 림프가 정체가 돼서 얕은 층을 제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서 이쪽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그만큼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그 전 단계가 비워져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비워지고 비워진 쪽까지 가고
비워놓고 그 비워진 쪽으로 가고. 그럼 여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한번 쭉 쓸기도 하지만 원칙이 환자분들이 이제 보시면 이렇게 쭉 해서 사실은 이 먼저 비우고 그다음 비우고 그다음 비우고. 이게 약간 그냥 생각하면 폰이 부었으면 여기를 이렇게 주물러서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반대인 거네요. 그렇죠. 먼저 비워놓고 그 비워진 대로 가게 해주는. 그게 한꺼번에 쭉 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순서도가 그렇게. 근데 약간 번거롭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손만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만 해도 손만 보신 분들은 손만 만져도 빠져요. 그게 여기 이제 관절들이 림프절들이 중간 림프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국소적으로 손만 보신 분들은 손만 정말 제대로 만져줘도 국소적인 거 빠져요. 저희 밀키 여러분, 그 환우 여러분들이 엄청, 사실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양 교수님이랑 대화 나눌 때마다 항상 많이 배우는데 오늘 이렇게 정말 좋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